네, 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의 미친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어느 하미남이 개똥초락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하남을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월 5일부터 양일간 부재자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이라 그러고요. 10일날 또 나머지 잔류 투표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죠. 지난번 하는 갑 시간에 나름대로 폼을 좀 만들어 놨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느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가 정당이었었죠. 정당을 보고 뽑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남시 갑에는 정당의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하남 을에는 새로운 미래, 세 개의 당이 출마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 두 번째는 번호죠. 번호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1번입니다. 국민의힘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6번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6번째로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6번입니다. 색깔 말씀드렸습니다. 여당이니까 파란 색깔이다, 빨간 색깔이다. 새로운 미래가 무슨 색깔이더라? 약간 좀 연두색 비슷한 건가요? 그런 색깔을 보고 뽑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를 보고 뽑는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민주당의 간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간판이겠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간판이 지금 현재 양분되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의 를 대표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선관선대위원장 한동훈, 두 명의 어떤 투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간판이 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새로운 미래의 간판은 예전에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하셨던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간판이 아닐까. 이낙연 대표가 간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엔 국민의 미래 또는 미래 무슨 민주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조국 혁신당, 조국이 어떻게 보면 간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간판일 수 있고, 이준석 대표가 간판일 수 있고, 이낙연이 간판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간판을 앞세운 그런 어떤 비례대표 선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거는 이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후보가 누군지 관심도 없는 것들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되지도 않고요. 지금 이것만으로 후보 선택이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 봐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나왔고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보는 이름은 김용만입니다. 김용만. 국민의힘 후보는 이창근. 새로운 미래의 후보는 추민규. 이렇게 세 명이 출마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이야기 한번 그대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나이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판단을 하는 관계라 그러면 1986년 8월 14일생 김용만, 86년생이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직 40이 안 되신 나이신 거네요. 37세입니다. 이창근 1974년 10월 25일 프로필에는 49세로 나와 있습니다. 추민규 1972년 2월 5일생 52세 남자, 52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요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젊은 나이라고 봐도 되겠죠. 40대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 50대 한 번. 그것도 50대도 초반이 되니까 평균 연령은 대단히 낮게 되겠네요. 물론 성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김용만 후보 남자, 이창근 후보 남자, 추민규 후보 남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고향 보고 많이 찍잖아요.
저 어디 사람이다. 이거 많이 보고 뽑는데요. 김용만 후보는 뭐 출생지보다는 이걸 어떻게 보 증조 할아버지인 백봉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황해도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황해도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에 가셔서 할아버지는 만주에서 태어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돌아오셔서 활동을 하겠지만 뭐 하남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곤란할 것 같고, 뭐 황해도나 만주 뭐 이런 쪽이 고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근 후보 같은 경우는 출생지나 고향을 대구로 봐야 되겠죠. 대구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대구의 이창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이십니다. 그리고 추민규 후보는 진주 경북인가요? 그 진주국 그 명문이라고 그랬죠. 좋은 그 진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남 갑도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지만 대대적으로 그 영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뭐 호남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경상도 출신이지만 민주당 계열에 있었고, 이번에 그 공천에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탈당을 해서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그렇게 봐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라고, 정치 경력이라고 보면 김용만 후보는 생짜 신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차지하고,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민주당 영입인재 제8호로 들어온 생짜 신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창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당선 경력은 없지만 지난번 선거에 출마를 하셨었죠. 보수당 후보로 출마를 하셔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그 이전에도 정치 활동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서 하남 내에서 지난 4년간 국민의힘 그 보수당 쪽에서 당협위원장으로서 4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해 오셨고, 이번에 출마를 하신 경우고 당선이 되신다면 초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추민규 후보도 물론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초선입니다. 당선이 된다고 치면 초선이겠지만 그 이전의 경력은 뭐 유일하게 뭐 이런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으시죠. 미사 지역에서 도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도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으로 본인이 계속 내세우고 계시는 공약 이율 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하남시에 이루어놓은 것도 꽤 많이 있으시지만 도의원 재선에는 실패를 하시고 이번에 출마를 하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추민규 후보께서는 지난번 출마를 하셔서 곧 노의원이 당선됐을 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얼마 전까지 민주당 예비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지난 3월 1일 민주당의 전략공천이죠. 전략공천으로 김용만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그 전략공천에 문제가 있다. 지역 정치를 말살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하셔서 현재 다른 당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과는 다른 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내용들, 그렇게 따지면은 추민규 후보는 김용만 후보, 민주당 후보에 대한 감정이나 민주당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당연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검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과에 대한 부분들, 전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논란이 됐던 사안은, 김용만 후보께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전과 기록을 냈던 부분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서 40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깨끗하게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전과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근 후보도 전과는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전과 부분에 대한 또는 과거 행적에 대한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져 있거나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저녁에 이제 그 후보 토론회가 아마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뭐 후보들 상대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문제 또는 악의적으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또 이렇게 고소를 한 상황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김영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개인 외에 뭐 조상찬수다,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전략공천을 한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엉켜 있지만 이 부분들은 그냥 정치적인 판단들이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나요?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떤 검증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앙금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공약의 대결이 아닌 비방, 고소, 고발 같은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모양새, 한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요 쟁점은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누가 철새냐 낙하산이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그럼 하남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뭐 이것도 되게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인데, 이 부분도 대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분들 다 하남 태생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 한다고 하면 이창근 후보는 본인 26년 동안 하남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녀들을 다 여기서 키웠고, 나는 하남의 사위다, 영말의 사위이고 하남의 뭐 준토박이이다, 토박이다는 말도 쓰지만 하남의 정치를 지켜왔던 지역 정치인이다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 추민규 후보께서는 지역 정치인에서 유일하게 지난번에 뭐 언제 이사 오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 이전 본인들이 후보로 있고 야인인 시절에 벌써 정치인으로서 현안들을 가지고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하남시의 뭐 모든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봤고, 부족한 부분들은 공부를 해서 해나간다라고 해서 지역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에서는 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용만 후보는 3월 1일 전까지, 올해죠, 3월 1일 전까지 하남시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은 없고, 그 이후에 왔다, 뭐 낙하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새인지 낙하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하남에 3년 동안 거주했다고 하십니다. 뭐 직접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되겠죠. 그것도 얘기가 있던데, 하여간 주소지를 하남으로 하면서 3년부터 여기에 살아왔고, 그리고 하남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보겠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들의 공약, 이들이 하남에서 뭘 하겠다는 이 후보들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기사나 또는 여러 가지 공범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만, 오늘 저녁에 있을 공동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후보들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 후보는 이렇고 이 후보는 그렇고 이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내일 모레되는 사전투표를 나가시거나 4월 10일 날 본투표에 나가셔서 국민의 주권을 한 표를 수행을 하고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후보를 선택을 하셔서 투표를 하시고, 그런 분이 당선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제가 좀 빨리 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은 결정을 하고 계셨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이건 한 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이 될지 번호가 될지 색깔이 될지 당 대표가 될지 또는
성별이 될지 나이가 될지 학력이 될지 또는 금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투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쪽 일방을 통해서 나는 이 당이니까 나는 뭐 이러니까 뭐니까 이런 닫혀있는 자세보다는 좀 더 열려있는 자세로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5분입니다. 그렇게 빨리 말씀을 드려서 또 오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미나미 개똥초라고 드리는 말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